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SKI 테크놀로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은 많은 주주분들이 좀 동요하시거나 아니면 투매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과연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왜 이런 과대납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내용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그리고 신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KI 테크놀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먼저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현재 이 SKI 테크놀로지가 이 FEOC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하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481선을 돌파하지 못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보여줬죠. 보시면은 481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241선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수 영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딛고 재차 반등을 하면서 85,000원 구간의 돌파 시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오늘 뭐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 코스닥 나눌 필요 없이 코스피는 2.47% 하락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납폭이 지수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느냐?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하락 요인은 세 가지로 좀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북한이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들의 기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 북핵 특사가 2024년 동북아 이 핵전장이 날 수가 있다. 김정은은 헌법에서 한국은 제1적대국이다. 평화 표현 삭제해야 된다. 사실 뭐 제1의 적대국 이건 맞는 소리거든요. 네, 맞는 건데 굳이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 아무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고체 연료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동족 아니야. 이 선포 뒤에 교류의 창구 모두 정리했다. 등등등 아주 자극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가 김정은이 이 한반도 전쟁을 결심한 듯하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에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아요. 이제 워낙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 왔었고, 김정은이나 뭐 북한에서 했던 도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아,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로 이제 넘어갈 정도로 좀 무덤덤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대로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전쟁이 났다. 우크라이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리스크적인 부분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계속 투자를 하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은 투자금을 회수를 빠르게 해야겠죠. 그에 따른 이 지수 하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김정은이 도발을 진행을 할 때는 빅텍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는데, 최근까지도 이제 너무나도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로켓을 쏘더라도 빅텍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걸 봐서로는 이런 묻어졌던 이런 내용들이 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이제 중동 쪽에
이란이 이제 도발하는 부분들, 이 전쟁, 중동 전쟁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중국이 대만을 이 무력 통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오가다 보니까 김정은도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이 뭐 그런 부분 요인도 있겠지만 15일부터 17일까지 이 한미일 훈련이 있었습니다. 종합 이 훈련이 있었는데 원래 보통 이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이 도발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선도 다가왔고 여러 이제 글로벌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런 이 한미일 종합 훈련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도발 이 수위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 급락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이건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이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견인을 이끌었다. 이런 복합적인 이슈가 작용이 되면서 오늘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또한 하락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이 트럼프의 과반 득표로 인해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쪽과 그리고 2차전지 쪽의 수급들이 위축됐다. 투심이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만약에 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 전기차 쪽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FEOC로 인해서 북미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이 된다, 승리를 한다,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대 낙폭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세를 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슈 같은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왔던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지지 구간을 이탈한 시점이기 때문에 61선을 지켜준다라고 하고 다음날 반등 나오는 게 사실상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쉽사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수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지지 구간을 좀 체크를 하기보다는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거나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들을 좀 체크를 해서 1차적으로는 좀 7만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7만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6만원까지 다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밑에서 보유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진입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서 61선을 지지하고 다음날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나온다, 기술적 반등으로 나온다,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 8만원 위로 다시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8만 5천원 위쪽으로 다시 이제 480선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 또 9만원 그리고 10만원 11만원 선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가격대들 다 체크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수를 통해서 이 SKI 테크놀로지가 떨어진 이유와 만약에 지수가 더 눌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회복 시에는 이런 베스트의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 이 외국인 수급 이탈이 가장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 이탈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퀄리티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